워런 버핏, 찰리 먼거,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대체 뭘 보고 투자하는 걸까요? 그들이 재무제표를 딱 펼쳤을 때 그 수많은 숫자들 속에서 가장 먼저 찾는 단 한 가지, 궁금하시죠?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재무제표에서 가장 먼저 뭘 봐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요. 이건 단순히 회계 지식 하나를 더 아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있습니다. 정답은요, 무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같은 그런 특정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숫자는 말이죠, 그냥 그 개념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네, 바로 그 개념이 경제적 해자입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아이디어죠. 옛날에 성을 지키던 해자, 아시죠? 그 해자처럼 경쟁자들로부터 우리 회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 그걸 의미합니다. 찰리 먼거가 남긴 이 말,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슈퍼맨 같은 CEO가 와도 사업 모델 자체가 별로면 마법을 부릴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그 사업 자체가 가진 퀄리티, 그 내재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공식적인 정의인데 좀 딱딱하죠? 워런 버핏은 이 어려운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게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말입니다. 성을 둘러싼 해자가 넓고 깊을수록 적들이 쳐들어오기 힘든 것처럼 이 해자가 튼튼한 기업일수록 오랫동안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훨씬 직관적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강력한 해자라는 게 도대체 재무제표 위에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 걸까? 지금부터 우리는 탐정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 남겨진 그 발자국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볼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수사 현장은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죠. 강력한 해자의 첫 번째 단서들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서, 바로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의 가격 결정력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예요. 이게 꾸준히 높다는 건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고객들한테 당당하게 죗값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경제적 해자가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 중 하나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코카콜라는 브랜드라는 엄청난 해자를 가졌어요. 그래서 원재료 값이 올라도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죠. 결과가 어때요? 매출 총이익률이 60%가 넘어요. 반면에 US 스틸 같은 회사는 어떨까요? 철강이라는 건 사실 어디서 만드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익률은 훨씬 낮아지죠. 이게 바로 해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자, 다음 단서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낮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보통 우리는 R&D에 돈 많이 쓰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버핏이 좋아하는 위대한 기업들은요, 핵심 제품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굳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막대한 돈을 R&D에 쏟아부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신약 개발에 회사의 운명을 거는 제약사 머크는 벌어들인 돈의 거의 30%를 또다시 R&D에 쏟아붓습니다. 근데 버핏이 인수한 시즈캔디는요, 초콜릿 레시피가 뭐 수십 년 동안 바뀔 일이 있나요? 없죠. R&D 비용 거의 0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시즈캔디를 찾잖아요. 바로 이게 시대를 초월하는 해자의 힘입니다. 마지막 단서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해자가 튼튼한 기업들은 이익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예측 가능성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자, 이제 수사 무대를 재무 상태표로 한번 옮겨볼까요? 여기서는 기업의 재무적인 맷집,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한지를 볼 겁니다. 해자가 있는 기업은 재무적으로도 거의 뭐 철옹성 같아야 하거든요.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빚이 있냐 없냐입니다.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들은요, 사업 자체가 그냥 현금 인출기예요.
돈을 워낙 잘 버니까 운영 자금이나 성장 자금을 마련하려고 굳이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재무 상태표에 장기 부채가 거의 없다? 그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잘 커나가고 있어 라는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왼쪽의 철옹성 같은 기업은 빚은 적고 현금은 많아요. 심지어 남는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기까지 합니다. 이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반면에 오른쪽 기업은 빚에 의존해서 아슬아슬하게 사업을 하고 있죠. 갑자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기업이 더 잘 버틸지는 너무나 명확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에서 해자의 흔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죠. 회계 장부 너머에 있는 기업의 진짜 돈 버는 능력을 꿰뚫어보는 자기만의 비밀 무기를 사용하거든요. 그 비밀 무기가 바로 주주이익이라는 개념이에요. 버핏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회계상 순이익이라는 게 가끔씩은 화장빨 같은 거 아니야? 진짜 민낯을 봐야지. 그래서 그는 사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을 싹 빼고 나서 진짜로 주인의 주머니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순이익보다 더 정직한 숫자라고 믿었던 거죠. 계산법은 간단한 3단계입니다. 일단 회계상의 순이익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은 비용,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같은 걸 다시 더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좀 익숙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마지막 3번째 단계예요. 바로 사업을 현상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을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낡은 기계를 바꾸거나 공장을 보수하는 비용 같은 거죠. 이건 회사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의 해자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돈이거든요. 이걸 빼야 비로소 주주에게 돌아가는 진짜 이익이 보인다는 게 버핏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은 모든 단서들을 가지고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들은 재무제표에서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찾을까요? 정답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숫자들을 하나로 깨웠을 때 어떤 일관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가? 바로 그거예요. 강력한 경제적인 힘을 가진 위대한 기업의 서사를 찾는 거죠. 이 위대한 기업의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높은 매출 총이익률은 우리는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낮은 비용과 R&D는 우리 사업 모델은 아주 효율적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꾸준한 이익과 낮은 부채는 안정성을, 자사주 매입은 주주를 생각하는 자신감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다 모여서 이 회사는 정말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졌구나 하는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실 땐 그냥 숫자만 보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숫자들은 지금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기업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